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표준화요. 표준화 그러면은 뭘 얘기하냐? 우리 사람이 쓰는 말에도 보면 표준어가 있죠. 회사에서 이제 업무 얘기를 하는데 막 사투리를 섞어서 막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해서 표준화 시켜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표준화라는 거는 시스템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의 명칭이 됐든 정의가 됐든 형식이 됐든 규칙에 대해서 원칙을 이제 수립하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표준화라고 해요. 우리가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 항목명이 이제 부여가 될 거예요. 이런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엔티티다, 속성이다, 테이블이다, 컬럼이다 이런 데이터 요소에 쓰일 그 단어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 표준화 구성 요소 좀 살펴보자고요. 데이터 표준화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표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 조직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 표준화 절차가 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데이터 표준이요. 데이터 표준이라는 거는 데이터 모델이 됐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해야 돼요. 그때 이제 데이터 표준화 종류에 보게 되면 표준 단어가 있고요. 표준 도메인이 있고 표준 코드가 있고 표준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표준 단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한글로 얘기할 때 회원이라고 부르자, 구분이라고 부르자, 코드라고 부르자, 아이디라고 부르자. 한글로는 이렇게 부르지만 영어 약어명으로는 멤버의 약자 써서 MEMB 그렇게 이제 회원을 나타내고 구분은 타입의 약자 써서 TYP로 나타내자. 코드는 코드의 약자 써서 CO 로 나타내고 아이디는 아이디로 나타내자. 이렇게 이제 표준 단어를 정해놓는 거예요. 해서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의미를 가진 그 최소의 단위, 그걸 보고 우리가 표준 단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도메인이요. 표준 도메인이라는 거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10글자로 사용하자. 문자형으로 10글자로 사용하자. 그렇게 이제 약속하는 걸 보고 우리가 표준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문자형으로 할래, 숫자형으로 할래, 날짜형으로 할래, 시간형으로 할래. 이렇게 이제 성질에 따라 묶어 놓는 걸 보고 우리가 표준 도메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있을 때 그 생년월일을 문자로 취급도 할 수 있죠. 숫자로도 취급할 수 있어요. 날짜형으로도 취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 타입을 서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코드요. 표준 코드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값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기준에 맞게 정의된 그런 코드 값을 보고 우리가 표준 코드라고 합니다. 해서 회원을 구분할 때는 01은 정회원이다. 02는 준회원으로 하자. 03은 비회원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에 맞게 정의된 그 코드 값을 보고 우리는 표준 코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용어요. 표준 용어라는 거는 회원 구분 코드 아니면 회원의 아이디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자. 영문 용어로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자. 그렇게 이제 표준 단어가 됐든 표준 코드가 됐든 표준 도메인이 이제 정의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그 표준 용어를 전부 다 구성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표준 용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 조직이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표준화 시켜놓은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데이터 표준 원칙이 됐든 데이터 표준의 준수 여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데이터 관리자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 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정의도 하고요. 체계화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관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고 데이터 표준화 절차요.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이 이제 수집이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을 확정을 하고 데이터 표준을 관리하는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대상이요. 표준화 대상에 보게 되면 데이터 명칭도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요. 데이터를 정의한 것도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형식도 표준화 시켜야 되고 규칙도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의 명칭이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유일성, 그리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성, 그리고 업무적 보편성, 이런 것들을 갖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정의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 데이터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그 범위, 작용 요건,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형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업무 규칙이 됐든 사용 목적과 유사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되게 데이터 형식을 정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규칙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값이 됐든 허용값이 됐든 허용 범위가 됐든 이런 것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데이터 값들 있죠. 그 값들을 사전에 미리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정합성이 됐든 완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대상에 보게 되면 명칭, 정의, 형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